굉장히 위력적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토에 대한 위협이 커진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미국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이 ICBM을 쏴가지고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이거를 통해서 유추해 보면 극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북한이 공개한 신형 ICBM은 다탄두 탑재가 가능하고 엔진도 멀리 날 수 있도록 진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북한이 3년 전 확보했다고 주장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실제 확보했을지 관심입니다. 재돌입 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소천도 시의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 조건에서도 전투부 첨두 내부 온도는 25 내지 45도씨의 범위에서 안정하게 유지되고 전문가들은 북한의 탄두가 7,000도의 고열을 견뎌내는 기술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탄두를 탑재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했다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위협의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보는 되는 거예요. 레드라인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미국이 향후 북한에 대한 어떤 이 대응이 굉장히 강경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새롭게 공개한 것은 전술 미사일입니다. 이 전술 미사일은 이제 소위 말하면 뭐 이스칸데르라든지 무슨 초대형 방사포라든지 또는 에이티캄스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신종 4종 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신종 4종 세트는요, 이 전술 미사일 이거는 사거리가 300km에서 600km 정도 되거든요. 북한 지역에서 사거리가 300에서 600km 정도의 사거리라면 이거는 일본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고 중국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런 미사일이에요. 그게 바로 새롭게 공개한 미사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경우는 변칙 기동을 해서 우리의 어떤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거든요. 요격도 쉽지 않습니다. 미사일의 고도는 45에서 50km인데 팩3와 사드의 요격 고도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표적 부근에서 뚝 떨어지는 편심 탄도 비행도 요격을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에이티캄스 같은 경우는요, 자탄이 한 수백 발이 있어가지고 이게 한 발 쏘면요, 축구장 한 3개 내지 4개 정도의 넓이를 동시에 일시에 그냥 촉발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무기들이 이번에 공개된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세 번째로 이제 신형 전차라든지 신형 장갑차, 신형 방탄 헬멧, 신형 이제 그 방탄복.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것은 핵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조차도 북한이 지금 새로운 어떤 첨단화, 현대화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핵 위협뿐만 아니라 재래식 위협까지도 지금 동시에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협이 훨씬 더 과중되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대비가 훨씬 더 정말 절실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